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 신형 산타페 풀체인지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앞서 2.5 터보 가솔린 모델의 시승기도 전달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5 터보 가솔린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산타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만의 특장점, 아쉬운 부분도 존재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는 두 가지 엔진밖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2.5 터보 가솔린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만 제공하기 때문에 디젤 엔진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보다는 조금 엔진의 다양성 부분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디젤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아쉽다고 느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산타페 풀체인지의 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의 고객분들이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5 터보 가솔린에 대한 인기가 좀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2.5 터보 가솔린 모델보다 기본적인 모든 트림에 있어서 금액이 더 비쌉니다. 금액이 더 비쌈에도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연비 효율, 두 번째는 소음과 진동, 세 번째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더 비싸더라도 그래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사보자 라고 하고 이 차를 계약하시고 출고까지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과 2.5 터보 모델의 차이점은 이 주행 성능에서부터 차이가 바로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2.5 터보 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파워트레인, 이 미션과 엔진의 궁합이다,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엔진의 배기량, 그리고 이 변속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보면 껍데기는 똑같지만 이 주행 필링은 완전히 상반된 차량이다 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만 똑같이 운전을 해보면 이거 완전히 다른 차인데? 라고 조금 저는 느꼈거든요. 2.5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변속되는 타이밍도 빨랐고 반응성도 좋았기 때문에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 차량은 크고 좀 무거워졌지만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가 저속, 고속 이렇게 주행을 해봤지만 운전하는 재미랑은 살짝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스타일, 내가 운전하는 습관부터 조금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차를 시승하기 때문에 해당 스타일에 맞춰서 제 운전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거든요. 실제로 제가 소유했던 차량으로 예를 들어 드리자면 530i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밟자마자 이렇게 튀어나갔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좀 밟게 되는 그런 스타일을 가졌었고, 530i에서 랜드로버 디펜더로 바꾸면서는 디펜더 반응은 굉장히 느립니다. 엑셀을 밟아도 차가 한 1초 있다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530i처럼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답답함을 느끼겠구나 라고 해서 마인드도 좀 바꿨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5 터보와 1.6 하이브리드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 운전 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마인드셋도 좀 바꿔야겠다라고 느꼈어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엑셀을 밟았을 때 반응이 느립니다. 특히나 이렇게 정차해 있다가 갑자기 출발할 때, 갑자기 속도를 낼 때 확실히 좀 반응이 느리고, 엔진이 켜질 때 우웅 하면서 켜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는 이질감이 약간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주행을 하면서 EV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넘어갈 때는 이질감이 좀 적은 편인데, 이렇게 정차해 있다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러면 우웅 하면서 이질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확실히 엔진이 켜졌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하면서 EV가 가솔린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생각보다 이질감이 크지 않은데, 방금처럼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좀 급출발하려고 했을 때 우웅 하면서 엔진이 켜질 때 약간의 이질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좀 느긋하게 운전을 하셔야 이 차량 스타일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빨리 깊게 밟아도 바로 안 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느긋하게 출발하시고, 엑셀을 밟는 행위 자체도 좀 지그시 꾸준한 힘으로 눌러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 하이브리드의 연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좀 심적으로도 덜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도 정차해 있는데 정차해 있다가 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쭉 밟으면 이렇게
우웅하면서 약간 RPM이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엑셀을 깊게 밟진 않았거든요. 한 엑셀의 30-40% 정도 밟았습니다. 그래서 한 2000 제 기준으로는 한 2400-500rpm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 거친 엔진의 그런 느낌들이 운전자에게 느껴지긴 합니다. 언덕에서는 지금 2800rpm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출력은 235마력으로 결코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배터리와 합쳐졌을 때 그 정도 출력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출력은 2.5 터보가 확실히 높긴 합니다. 그래서 2.5 터보가 엔진으로만 힘을 낼 때는 확실히 1.6 터보 하이브리드보다는 좀 더 매끄럽고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언덕에서 재출발하겠습니다. 재출발할 때도 지금 별로 안 밟았거든요. 근데 2600, 2700rpm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고, 이것도 아무래도 그렇게 다단 변속기를 쓴 지금도 3700rpm, 3800rpm, RPM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6단 변속기는 최근에 출시되는 뭐 차량들 기준으로 봤을 때 결코 다단 변속기가 아닙니다. 요즘엔 8단, 보통 9단, 그리고 뭐 10단까지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6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다단 변속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RPM을 쓸데없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그시 엑셀을 밟아야 이 하이브리드의 매력을 온전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시내 주행만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2.5 터보 가솔린은 제가 고속 주행을 좀 하고 싶어서 고속 주행 위주로 이 코스를 짜봤고, 이 하이브리드는 사실 시내 주행에서 메리트가 더 크잖아요, 고속 주행보다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시내 출퇴근용으로 고려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내 주행만 2시간 반째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비는 9.1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연비 운전을 하는 건 아니고 좀 다양한 컨디션으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 편한 대로, 제가 원래 타던 대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지금 9.0, 트릭 컴퓨터 상에는 9.0의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긴 해요. 좀 더 운전해보면 연비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공인 연비는 빌트인 캠 유무에 따라서 15.0, 15.5까지 공인 연비가 나오게 되죠, 복합 연비 기준으로. 그래서 연비가 높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이 부분을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바로 휠입니다. 휠이 지금 하이브리드는 18인치가 기본 사양이고요. 그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20인치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18인치를 넣고 출고를 하시죠. 지난번 2.5 터보 가솔린은 무려 21인치 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승차감이 그렇게 편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확실히 지금 3인치나 차이 나잖아요. 지금 18인치고 그건 21인치였기 때문에 확실히 18인치가 편하긴 합니다. 충격 흡수라든지, 지금 방금도 약간 포토를 지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21인치와는 확실히 달라요. 아무래도 편평비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21인치의 승차감과 18인치의 승차감은 다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뭐 서스펜션의 세팅이라기보다는 그냥 휠 사이즈에 따른 그런 차이에서 오는 승차감 차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18인치 휠이 너무 못생겨서 참을 수가 없다 하시면 바꿔야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효율과 멋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옷을 살 때도 그렇죠. 엄청 편한 옷인데 엄청 포멀하고 멋있는 옷은 없거든요. 트레이닝복이 진짜 편한데 그렇다고 정장의 느낌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휠도 똑같습니다. 엄청 멋있는 휠, 익스테리어 드레스업 효과를 위해서 휠 인치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효율은 떨어지니까 그건 감수하셔야 되고요. 브레이크의 능력은 괜찮습니다. 제가 2.5 터보 가솔린에서는 이 출력 대비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 낮다,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그렇게 속도를 안 내는 것도 있지만 이 하이브리드와 이 브레이킹 응답성, 브레이크 성능은 어느 정도 이제는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브레이크에 대한 불만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되게 지그시 출발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확실히 엔진이 켜질 때 제가 지금 그거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크게 와닿긴 합니다. 이질감이 아예 없진 않아요. 제가 최근에 혼다 CR-V 풀체인지 모델 탔었거든요. 근데 그 모델은 정말 이질감이 없었었는데 그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이질감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막 너무 심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체감할 수 있을 정도? 언제 켜졌지? 언제 꺼졌지? 약간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확실히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2.5 터보와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 아, 나는 산타페 사고 싶은데 하이브리드는 좀 비싼 것 같아. 그리고 난 주행도 많이 안 해. 2.5 터보 가솔린은 괜찮을까 하신다면 저는 2.5 터보 가솔린도 괜찮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우웅하고 켜졌어요. 요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거슬립니다. 그리고 뭐 소음, 진동, 불쾌감, NVH 측면에서도 2.5 터보 가솔린도 그렇게 부족한 느낌 없었고 그 차도 충분히 정숙했거든요. 근데 1.6 터보 하이브리드도 당연히 정숙하고 부드럽긴 합니다만 이렇게 엔진이 켜질 때, 그리고 정차에 있을 때, 파킹, P에 기어를 놓았을 때도 엔진이 꺼져 있을 때가 있었고 엔진이 켜져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웅하면서 켜지면서 이 핸들에 약간의 뭐 떨림이 느껴지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엄청 뭐 진동이 없고 정숙한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여기 이음새 쿠궁 했는데 21인치 휠이었었으면은 쿠궁 이렇게 느껴졌을 텐데 18인치는 확실히 좀 미끈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살짝 속도를 내보면 엑셀을 쭉 밟잖아요. 그러면 RPM을 무려 3800rpm, 지금 그냥 평지거든요. 평지인데도 3800rpm까지 사용하고, 근데 언덕에서의 이런 밸런스 느낌은 좋습니다. 가속은 나쁘지 않아요. 한번 탄력 받으면 가속은 나쁘지 않은데 초반, 그 탄력 받기까지의 그 초반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나는 출퇴근으로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고 나는 좀 장거리를 많이 다닌다 하면 저라면 2.5 터보를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6 터보는 좀 시내 주행을 이렇게 잔잔하게 했을 때, 정말 연비운전 했을 때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속도를 빡 낼 때는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5 터보와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완전히 그 주행 성능 느낌에서 다르고 가속도 완전히 다르고 변속기의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른 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초반 가속할 때 이렇게 우웅하는 게 저는 약간 거슬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느껴지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파워트레인의 느낌, 주행 질감은 저는 2.5 터보 쪽으로 좀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5 터보 쪽이 좀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승차감은, 물론 그 차는 21인치여서 동등한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승차감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와닿습니다. 근데 이거는 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비교는 어렵다. 가솔린도 18인치로 세팅을 하고 느껴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차는 18인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캘리그라피 사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옵션들이 아주 가득가득 들어있는 트림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사용해 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옵션 첫 번째를 꼽으라면 저는 오디오를 꼽고 싶습니다. 저도 뭐 다양한 브랜드의 많은 차를 타면서 각각 브랜드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오디오들을 맨날 듣는데, 제 차에는 메리디안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에는 메리디안 사운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산타페에 들어가 있는 보스 사운드가 메리디안 사운드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스 사운드가 더 좋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쭉 들어봤을 때 완전히 다른데? 약간 이런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디펜더에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메리디안보다 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보스 사운드가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뭐 최신 가요를 위주로 듣는데 뭐 다비치라든지 뭐 라이즈, 댄스곡, 뭐 발라드곡 가리지 않고 다 듣습니다. 그리고 최신 아이돌 노래 들어보면 막 베이스도 쿵쿵 울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 보스 사운드로 들었을 때 훨씬 더 감흥이 크게 와닿았다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네시스 G90에 있는 뱅앤올슨 탔을 때도 정말 감탄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 기아에 들어가 있는 사운드 중에서는 이 보스 사운드가 가장 좋았다. 그래서 옵션으로 혹시나 보스 사운드를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꼭 넣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양한 옵션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지만 이 사운드에 대한 만족도가 좀 저는 높았어요. 그리고 이번 산타페의 공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냥 외관을 눈으로만 봐도 와, 차 진짜 크다, 산타페가 저렇게 길어지고 높아졌다고?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지금 뭐 178 성인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도 이 정도가 남고요. 뭐 엄청납니다. 옆으로도 넓고 무릎 공간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르고 모션 시트가 캘리그라피 사양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도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옆구리를 쫙 조여줍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모드는 스포츠 모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드를 바꿨을 때 기본적으로 시트의 형상이 이 좌우 옆구리를 잡아주는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구리를 꽉 조이지 않았음에도 탄탄하게 옆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운전하는데 불편함 없이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시트의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시트는 이렇게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좀 탄탄합니다. 짱짱한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죽의 질이라든지, 나파 가죽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내 주행을 하니까 지금 연비가 10.2로 올랐습니다. 좀 더 주행을 해보면 연비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덕길인데 엑셀을 살짝 또 밟았거든요. 그랬을 때 2800rpm, 3700, 4000rpm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변속기가 그만큼 좀 빠릿하게 변속을 못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언덕길에서는 확실히 좀 아쉬운 그런 운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좀 더 변속이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렉서스처럼, 렉서스는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CVT를 쓰거든요. 이 CVT라는 변속기, 무단 변속기를 쓰는데 무단 변속기를 결합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6단 자동 변속기가 아니라 그냥 CVT를 쓰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내리막 방지턱을 넘고 있는데, 물론 뭐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방지턱은 정말로 편안하게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은 요 앞바퀴 넘을 때 그리고 뒷바퀴 넘을 때 모두 다 동일하게 느껴져요. 보통 앞바퀴는 매끄럽게 넘더라도 뒷바퀴 넘을 때 쿠궁 하면서 떨어지거나 확실히 낙차가 좀 느껴지는 그런 서스펜션도 있는데, 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앞을 넘을 때랑 뒤를 넘을 때가 거의 다 동일한 느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 신형 산타페 풀체인지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직접 타보니까 상품성 자체 평균 점수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산차에서 구매할 수 있는 꽤나 크기가 커다란 SUV 중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이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요즘 SUV가 대세입니다. SUV가 대세인데 거기다가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을 원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 팰리세이드에는 하이브리드가 없죠. 그리고 투싼이나 스포티지에는 하이브리드가 있지만 그 차는 조금 작은 것 같아 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 요 선택권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산타페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완전 컨셉이 달라졌잖아요. 소렌토와는 완전히 다른 컨셉을 지향하는 차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국내 차량 중에서 이런 상품성을 갖고 있는 차량은 산타페가 유일무이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타봤을 때 제가 느꼈던 아쉬운 부분은 EV에서 가솔린으로 넘어갈 때 이질감이 느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운전할 때 그리고 외부에서도 들리긴 하는데 이 모터 작동음이 있어요. 하는 그 소리. 아마 현재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를 타시거나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가 옆으로 지나갈 때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걸 대부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소리도 꾸준히 주행하면서 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안 들으면서 운전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소리도 약간은 신경 쓸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경험하지 않다가 경험을 하시면 신경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히는 길을 갈 때는 계속해서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은 켜지 않은 채로 이렇게 주행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고속주행보다는 막히는 시내에서, 특히나 저도 마포, 용산, 이태원, 한남 이쪽을 주로 다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인 것이죠. 지금 속도가 거의 한 15를 못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EV로만 갈 수 있으니까 확실히 높은 효율을 누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보면 일주일에 고속 주행할 일은 한두 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테니스 치러 갈 때나
그럴 때 아니면은 고속주행 할 일이 일주일 중에 5일은 시내 주행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직장인분들, 뭐 30대에서 5, 60대까지 분들은 저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그냥 출퇴근할 때 타고 주말에 한 이틀, 하루 이틀 정도 뭐 여가 생활하고 가족분들과 레저 생활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좀 더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게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비가 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10.8로 올라갔어요. 물론 이 연비는 제가 뭐 언덕에서 RPM도 좀 높게 쓰고 이렇게 좀 제가 편하게 운전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거고, 연비 주행을 하시면 좀 더 많이 나올 거고, 이건 시승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셔서 연비가 좀 덜 나온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산타페만이 가지고 있는 뭐 헤리티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아이코닉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산차에서 최근에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정통 SUV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타페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 메리트도 한몫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리뷰로는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도 실내 기능, 공간 옵션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타페 하이브리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